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의 아웃바운드 번역과 LQ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정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게임의 아웃바운드 번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LQA에 대한 정의와 프로세스, 그리고 LQA의 예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게임 LQA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의 아웃바운드 번역이라고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게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해외의 유명한 게임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번역학에서 게임 번역이 연구가 될 때는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보다는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게임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 수출 시장이 초록색인 수입 시장에 비해서 거의 30배가 넘을 정도로 수출 시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번역에 있어서도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이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게임은 그 소프트웨어라는 특징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 번역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텍스트 번역이 된 것을 실제로 게임에 입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LQA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LQA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Linguistic Quality Assurance라고 해서 언어적인 측면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Localization Quality Assurance라고 해서 언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타 기능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까지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저희가 그 게임을 플랫폼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뭐 이미지나 스토리 이런 게 각 나라별로 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게임을 언어만 바꿔서 해외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LQA가 이루어질 때도 아무래도 언어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나갈 때는요. 텍스트 길이나 혹은 캐릭터의 성별 구분, 그리고 가독성, 동음이의어, 이미지에 어울리는 용어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방금 저기 채팅창으로 저희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QA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번역사가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번역을 완료를 하고 나면은요, 개발자나 혹은 퍼블리셔에서는 이 텍스트를 실제 게임에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 번역이 적용된 게임을 테스터가 받아서 실제로 자기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를 하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LQA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혹은 번역 파일에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셔에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정된 파일을 받아서 게임에 다시 한번 입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텍스트가 입혀진 게임이 해외 시장에 수출을 선보이게 되는 것이죠. LQA의 예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가장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텍스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될 때 기본적으로 언어가 한 1.5배 정도 늘어나다 보니 게임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단어가 박스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고 박스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여기 지금 예라고 써 있는 것처럼 몇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영어로 바꿨을 때는 이 명이라는 단어를 플레이어로 번역을 했더니 이 텍스트 박스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런 LQA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도요, 지금 여기 그 이미지 하단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accept reward라는 단어가 노란색 텍스트 박스를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텍스트를 기준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보상 수락이라는 단어를 accept reward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텍스트를 줄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도 지금 보시면 단어들이 실제로 너무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텍스트 번역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단어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약자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격력이라는 단어가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어택 파워라는 의미이지만 아무래도 화면에서 좀 짧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ATK 혹은 AP라는 약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나오는 방어력, 레벨, 체력, 치명타 이런 단어들도 실제로 게임에서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략한 약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LQA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음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30%가 동음이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임에는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다 명사 형태로 나오는데 우리말에 동음이어가 너무 많다 보니 텍스트만으로는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첫 번째 간장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텍스트에서 간장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양념에, 요리에 사용하는 간장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게임에서 봤더니 이 간장이라는 것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간장과 막야라는 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만 보고 이 간장을 소이소스라고 번역을 했다면 실제로 게임에서는 검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소이소스가 나오게 되는 좀 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집사라는 단어도 볼 수 있는데요. 게임에서의 집사는 보통 비서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버틀러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에서 또 집사는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 주인들을 또 집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류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다리라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 다리가 게임에서 브릿지인지 혹은 우리 신체의 레그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게임을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FQA의 예시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가장 많이 좀 나오는 예로 상자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말에서 상자라는 단어를 보면
가장 먼저 영어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박스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게임에서는 이 상자라는, 한국어로는 상자이지만 실제 그 이미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상자를 하나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이 이미지들도 사실 기프트박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 상자를 기프트박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단어는 상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실제 이미지는 박스라는 단어보다는 체스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게임 테스터가, LQA 테스터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요, UI 같은 경우에도 이 LQA를 통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현재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의 UI의 한글 원문은 사용하기라는 단어입니다. 사용하기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use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더니 이 UI의 용도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상자를 넣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이 사용하기이지만 아무래도 실제 번역은 use보다는 open으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실제 테스터가 open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그 LQA라는 게 게임 업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많이 연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텍스트 번역에서 끝나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분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살펴본 예시처럼 게임을 LQA를 한번 하고 하지 않고에 있어서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요즘에는 LQA를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게임 현지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는 LQA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국내나 혹은 해외의 포털 사이트에서 LQA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봐도 게임 회사들에서 LQA 전문가를 구인을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LQA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임 시장에서 특히 인바운드도 그렇지만 아웃바운드로 게임 번역이 이루어질 때 텍스트 번역뿐만이 아니라 AQA를 통해서 조금 더 현지화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